자, 그래서 우리 오늘 신경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신경계는 중추신경계랑 말초신경계로 구분할 거고요.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전달하거나 자극을 판단하여 적절한 반응이 나타나도록 신호를 전달하는 세거래. 그러면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전달하는 거 말초고, 말초신경계, 말초가 없었어. 말초고, 그 다음에 자극을 판단하고 적절한 반응이 나타나도록 하는 걸 중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극 판단하는 건 중추가 하죠. 그래서 중추신경계가 뇌와 척수까지 포함이고요. 그 나머지는 손끝, 발끝, 머리끝까지 있는 말초신경계가 자극을 전달하고 중추신경과 내림 판단을 다시 기관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세포 이름은 뉴런이라고 할 거고요. 뉴런은 기본적으로 약간 길쭉한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가지가 펼쳐져 있어요. 자극을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 모양으로 생긴 건 아닙니다. 대표 모양이 이거고 이걸 신경세포체. 자, 핵이 있는 부분 신경세포체 그게 달려있는 이 돌기를 가지돌기 그 다음에 요 길쭉한 요걸 축삭돌기라고 할 건데요. 이때 중요한 건 가지돌기는 자극을 받아들이기만 할 거고요. 축삭돌기는 자극을 전달하기만 할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뉴런이 요렇게 여기도 요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바늘로 여기를 찔렀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찌르면 여기에 축삭돌기는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니까 얘가 이 자극이 여기로 가. 여기로 가면 여기로 가서 여기로 쭉쭉쭉 갈 수는 있지만 얘는 몰라. 얘는 몰라. 그러니까 자극의 전달은 한 방향으로만 됩니다. 일방통행이에요. 일방통행. 이게 우리가 뭐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간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신경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같은 방향으로만 흘러가요. 그래서 얘가 양방향으로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감각뉴런이 따로 있고 운동뉴런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면 감각뉴런을 통해 뇌와 척수, 연합뉴런은 중추신경의 구성이니까 뇌와 척수로 전달되고 얘가 자극을 느끼고 판단,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 신호가 운동뉴런을 통해 반응기관으로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누가 나를 잡았어. 뭐 이렇게 찌르거나 이러면 촉수가 반응하니까 그냥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이 잡은 느낌으로 뭐예요? 작은 느낌이 내 뇌로 전달돼요. 그럼 내 뇌가 친한 사람이 뭐 가만히 있거나 할 수도 있죠. 모르는 사람이 잡았어. 그럼 뭐 하겠어요? 그러면 뇌에서 피하라고 명령을 내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봐. 이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길이 지금 여기 손을 잡고 자극을 받은 것도 명령을 받는 것도 똑같이 팔이잖아요. 하지만 감각뉴런으로 뇌한테 전달하고 운동뉴런으로 얘한테 명령을 전달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한 방향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항상 방향이. 근데 쌤, 저 학교 학습지를 얻었거든요. 응. 저희가 뉴런으로 해서 배웠나? 뉴런을 안 배웠다고? 신경계는 배웠는데? 진짜 학습에 지금 섞여 있거든요. 그거네요. 네. 이거 앞에 줘. 이거 다 그런데? 미가, 수가, 정가. 여기다. 야, 누가 봐도 뉴런이 여기 그림이. 왜냐면 얼마 전에 저희가 막 물 반사를 해서 거쳐서 간 거라서 뉴런을 안 배우구나 싶었어요. 그럴
몰랐나 봐요. 아 맞아요. 왜 기억이 안 났어. 글씨 누가 봐도 좋은 글씨. 좋은 거 썼어. 이거 완전 잘했어요. 저 바뀌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는 없었나 보네요. 뭐 계산 문제가 적게 나오는 일이고 쉽게 나오는 일. 그거 저희 중간고사 때는 그랬잖아요. 맞아요. 아직까지는 그런 게 안 나와요. 아. 시험 한 일주일 전에 쌤이 박기 쌤은 요약 프린트 주시거든요. 그거 좋아요. 이번에는 계산 문제가 나오긴 나올 건가 봐요.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도 나올 나올 수가 거. 없어요. 여기서 계산 문제 안 나오면 말이 안 되긴 하지. 자, 그래서 자 다시 뉴런 설명하겠습니다. 뉴런 중에 신경세포체는 핵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게 신경세포체고요. 가지돌기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고 축삭돌기는 그 자극을 전달할만 합니다. 그러니까 축삭돌기는 받지 못해. 전달만 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자극이 오더라도 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방향은 이쪽으로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중요하니까 기억하시고. 그래서 감각뉴런은 감각기관에 붙어 있어요. 우리 앞에서 배운 감각기관들 있잖아요. 그렇죠? 피부, 혀, 눈, 뭐 귀 이런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 그러니까 그거랑 연결하면 앞에 배운 거랑 연결하면 어떻게 배워요? 뭐 빛이 자극이야. 빛이 자극이야. 그러면 여기서 뭐 각막 수정체, 유리체, 망막의 시각세포에서 시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돼. 거기까지가 감각뉴런이 속하는 거고요. 뇌에는 중추신경계니까 연합뉴런이 속하는 거고 연합뉴런이 명령을 내리면 반응기관으로 가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예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내가 횡단보도에 서 있어. 횡단보도에 서 있어요. 횡단보도에 서 있으면 뭘 쳐다보고 있겠어요? 신호등을 쳐다보고 있겠죠.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신호등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신호등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신호등을 쳐다보고 있다가 바뀌었어. 초록불로 바뀌었어요. 그럼 그 빛의 자극이 어디로? 눈으로 전달되면 그 눈에 방금 얘기한 대로 뭐 각막, 수정체, 유리체, 망막의 시각세포에서 시각신경 뇌로 갑니다. 그 시각신경은 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뇌로 가면 뇌가 뭐예요? 초록색으로 변한 자극이 뇌로 오니까 길을 건너라고 명령을 내리겠죠. 그럼 그 명령이 운동뉴런을 통해 반응기관인 다리로 가서 근육을 움직여서 내가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뒤에서 뇌에서도 나오겠지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건 다 대뇌가 하는 거예요. 대뇌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감각기관이랑 연결된 감각뉴런, 운동기관이랑 반응기관이랑 연결된 건 운동뉴런, 그 다음 중추신경계 구성에서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는 건 연합뉴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뉴런들 기억해 주시고 뇌는 당연히 이 그림이랑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뭐 우리 대뇌는 뭐 당연히 아실 거고요. 호두 모양으로 생긴 거 이게 대뇌고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얘가 간뇌입니다. 중간뇌는 그 밑에 있어요. 그래서 손에는 그 뒤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연수는 더 밑에 있고요. 촉수는 척추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척추 안에.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감자탕 먹어. 그게 척수. 아니 척수는 없어요. 척추인 거지 척추. 등뼈랑 목뼈가 감자탕에 들어가니까 그 사이에 보면 그 뼈를 보면 뼈가 이렇게 있으면 울퉁불퉁하게 막 엄청 울퉁불퉁하게 있는데 거기에 가운데 동그란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요. 척수가 있던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뼈가 이 척수를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워낙 중요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척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말초신경계, 말초에서 오는 정보가 척수를 통해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척추가 다치면, 목뼈나 등뼈가 다치면 큰일이 나. 마비돼요. 마비되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오토바이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 오토바이 타고 사고 나면 어디가 다치냐면요, 목이 잘 다칩니다. 당연하죠. 여기가 제일 얇잖아요. 보통 헬멧을 쓰고, 헬멧 안 쓰면 그냥 사망인 거고, 헬멧을 쓰고 보호장구 쓴 다음에 사고가 나면 여기가 제일 얇으니까 여기로 충격이 되게 많이 와서요, 목이 다치는 일이 되게 커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반신 마비가 거의 옵니다. 그러면 걷지도 못하고, 당연히 걷지 못하는데요, 자극도 안 느껴져요. 둘 다 안 되는 거야. 그 아까 내가 얘기했죠. 자극이 뇌로 와서 뇌가 명령을 내려서 가잖아요. 얘 둘 다 다쳤기 때문에. 주변에서 끊기니까.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것도 다니는 건데요. 그러니까 바늘에 찔려도 아프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명령도 안 가고 저기에 자극도 나로 안 와.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척수가 다친 그런 큰일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대뇌는 감각기관에서 받는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여 적절한 명령을 내린다. 기억, 추리, 감정의 다양한 정신활동을 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지로 내가 느끼고 판단하고 기억하고 추리하고 감정 느끼고 학습하고까지 다 대뇌입니다. 그러니까 대뇌가 나고 내가 뭐 대뇌예요. 나머지는 내가 아니에요. 나머지는 내가 아니야. 안주소리 내가 아니야. 나머지 뇌는 나와 관계가 없어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나를 살리기 위해 내가 생명활동에 필요한 뇌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거고요. 소뇌는 근육운동을 조절해서 몸의 자세나 균형 유지하는 애고요. 간뇌는 체온, 체액의 농도에서 몸속의 상태 일정하게 움직입니다. 우리 항상성. 그래서 얘는 뒤에 다시 나올 겁니다.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체액의 농도, 그러니까 물 상태 조절하거나 아니면 뒤에 나오는 혈당량 조절하거나 하는 건 간뇌가 중추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중간뇌는 몸의 움직임과 동공 크기 조절합니다. 그래서 중간뇌는 우리 보통 그냥 의사들은 잘 안 보고요. 응급실 의사 선생님들은 여기 라이트를 항상 그 주머니에 켜있어요. 동공반사를 어느 때 하냐면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오는 환자는 눈을 까고 라이트를 비춰봐요. 비춰보면 또 빛이 비춰졌을 때 저절로 동공이 줄어들면 뭐 한 거예요? 뇌 손상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잃긴 했지만 자고 있던지 했던지, 그러니까 응급 상황이 아닌 거죠. 근데 동공이 안 쪼여들어. 그럼 이거는 뇌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완전 응급인 거지. 그래서 그걸로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수는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등을 조절합니다. 이거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내가 심장이 너무 쿵쾅쿵쾅 뛰어. 그래가지고 뭐예요? 심장이 좀 덜 뛰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 한데 뇌가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장박동을 조절할 수 없어요. 이건 연수가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연수가 중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좀 덜 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덜 했어. 이건 나의 의지죠. 그렇죠? 하지만 심장박동은 내 의지로 관련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척수는 뇌와 몸 각 부분의 신호 전달 통로고 무조건 반사의 중추입니다. 반사 뒤에 나오겠지만 척수는 무조건 반사의 중추가 됩니다. 이거 뒤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그 다음 말초신경계는 온몸에 퍼져 있어 중추신경계와 온몸을 연결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나눌 겁니다. 감각신경은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이 중추신경계로 갈 때 감각신경, 감각뉴런으로 연결되는 거고, 그다음 중추신경계에서 내린 명령을 반응기관으로 전달할 때 운동뉴런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자율신경은 말초신경 중에
내장기관이랑 연결돼서 대뇌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자율적인 신경인 거야. 그러니까 나의 의지랑 관련이 없는 신경인 거죠. 대뇌에 직접적인 명령 없이 내장기관 운동 조절하는데 얘는 교감이랑 부교감으로 구별될 겁니다. 이거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을 수도 있어요. 자, 뇌 하고 있으면 그쵸? 자, 부교감이랑 교감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 교감이 위기 상황인 거고요. 부교감이 기본 상황인 거야. 이거 배웠나? 저 연이랑 무릎 반사를 했어요. 그럼 배웠을걸? 무릎 반사까지 했으면 거의 다 했네. 네. 진도 빠르네. 아직 시험 모르고. 자, 어쨌든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교감신경이 활발하게 반응할 겁니다. 그래서 동공의 크기 확대, 심장박동 촉진, 호흡운동 촉진, 소화기 문제. 그 위기라고 생각하는 상황 뭐가 있을까요? 발표라고 할까? 발표를 위기라고 생각하는? 자, 그 발표 수업이 있어. 발표 수업이 있어서 번호대로 불려서 나가서 발표를 5분씩 해야 돼요. 너네 음악 시간에 노래 부르니? 음악 시간에 학기 때 할걸요? 하긴 해요. 요즘 안 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걸 해.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애들 앞에 나가가지고 한 명씩 노래를 부르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노래를 부르는데 내 번호가 점점 다가와. 그럼 심장박동이 쿵쾅쿵쾅. 이 정도는 아닌가? 자, 쿵쾅쿵쾅. 자, 위기 상황에 오면 동공의 크기가 확대되는 이유는 최대한 빛을 많이 시각적 정보를 많이 넣기 위해 동공이 확대되고 심장박동이나 호흡운동 촉진되는 이유는 에너지 많이 생성하기 위해 산소 공급이랑 그다음에 영양소 공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심장박동은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고 그 다음에 소화를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소화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 그래서 소화를 멈추는 겁니다. 소화를 멈춰. 그래서 긴장하면 배 아프고 화장실 가고 싶고 다 이런 것도 이런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교감 신경은 그 위기에 벗어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편안한 상태가 되면 부교감 신경이 돼서 원래대로 되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은 같은 내장기관을 분포해요. 똑같은 작용을 반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심장박동을 하나 촉진시키고 하나 억제시키고 이런 식으로 반대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감, 부교감이고요. 쉽다. 쉽죠. 외우기만 하면 돼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외우는 게 어렵나? 네. 안 어려워. 외우는 게 하나도 없죠. 네? 아니 근데 외우는 게 더 안 어렵지 않아요? 뭐 어려운 거는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면 공식만 외우면 되는데 얘는 싹 다 외우잖아요. 싹 다 외워. 너무 어렵다. 외워서 최대한 많이 외워야 점수가 잘 나와요. 외우는 싸움인 거지. 누가 더 꼼꼼하게 외웠냐의 싸움인 거죠. 자, 그래서 의식적 반응. 대뇌 판단으로 과정을 거쳐 자기의 의지에 따라 나의 의지입니다. 대뇌가 중추예요. 대뇌가 나고 나의 의지가 대뇌고 대뇌가 나의 의지야.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날아오는 공을 보고 야구 방망이를 휘두를거려요. 공이 이렇게 날아오면 그 방향과 이걸 맞춰서 근데 잘 봐봐. 그러면 날아오는 공을 보고 내가 방망이를 휘두를 거면 자극이 뭐예요? 시각이죠, 시각. 빛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척수를 안 거쳐.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순서. 그 다음에 듣는 걸로 해봅시다. 듣는 것도 척수를 안 거치죠. 그러니까 얼굴에서 일어나는 거, 우리 앞에서 배운 시각, 청각, 후각, 미각은 바로 내려갑니다. 우리 순서에서도 배웠죠. 순서에서도. 그래서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누가 잡았는데 그 잡은 걸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뺄 거야. 그럼 이거는 척수를 거쳐야죠. 손에서 자극이 척수를 거쳐서 내려갑니다. 그렇죠? 명령 내릴 때도 여기서 척수 거쳐서 손으로 갈 거예요.
자, 그것도 기억해 주시고. 자, 어쨌든 그래서 날아오는 공을 보고 야구방망이 휘둘러. 그럼 공을 보고 방향과 속도를 생각하고 휘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연습하면 짧아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고민하면 늘어나요. 시간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날아오는 공을 잡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잡아. 공이 이렇게 날아와. 그래서 날아오는 공을 잡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을 좀 하겠죠. 저기서 공이 날아와. 너무 빨리 날아와. 못 잡으면 피해야 되나? 아니면 저기서 날아오면 그러니까 골키퍼라고, 그러니까 축구라고 생각해봐. 저기서 날아오는 공이 천천히 날아온다고 생각해봐. 그런데 고민을 하는 거야. 잡을까? 잡는 건 좀 안 될 것 같고, 그럼 칠까? 피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반응이 늦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골키퍼들은 그걸 훈련을 통해 바로 오면 판단해서 잡을 수 있게 연습을 계속 훈련을 하니까 일반 사람보다 훨씬 빨리 반응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의식적인 반응인데 무조건 반사는 대뇌의 판단을 거치지 않아요. 내 의지와 관계가 없어요. 무의식적인 반응입니다. 뜨거운 게 손에 닿았다고 생각해봐요. 뜨거운 게 손에 닿으면 아 뜨거 하고 뛰면 안 됩니다. 뛰고 아 뜨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날카로운 게 닿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손을 띄고 아 뜨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척수로 인해서 내가 몸을 움츠렸어. 이건 무조건 반사지만 그 자극은 결국 뇌로 가긴 가는 거야. 뇌로 안 가는 건 아니에요. 뜨거운 자극은 뇌로 가서 내가 아 뜨거워 느낀 거고, 그건 뜨거운 걸 느낀 감각은 뇌로 갔고, 몸을 움츠린 건 척수관 중추로 알아서 판단한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뜨거운 거나 날카로운 게 몸에 닿았거나 무릎 반사도 척수관 중추죠. 그래서 무릎 반사 잘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안 해봤어요. 근데 안 되거든요. 이게 딱 정확히 고기를 딱 쳐야 돼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딱 하면 뿅. 아 근데 안 움직여야지 하고 있으면 안 움직여. 그런 것 같아. 애들이 자기도 모르게 힘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움직여야지 안 움직여지는데 그냥 막 그러니까 힘 풀고 멍하니 있다가 근데 그 부분 딱 치는 것도 힘들다고 해요. 딱 치면 움직입니다. 다음에 얼굴에서 일어나는 애들 재채기, 딸꾹질, 침분비는 연수가 중추고요. 그 다음에 동공 반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중간내가 중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사는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뇌로 가서 내가 판단하고 명령 내리는 시간까지 아까운 시간에 위험한 상황에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여기 나오는 거 보시면 여기서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아들여서 척수를 통해 척수 그림이 어떻게 되죠? 뇌로 가요. 그 다음에 뇌로 판단 명령 내려서 다시 척수를 통해 운동신경으로 가는 거죠. 이걸 줄이는 겁니다. 무조건 반사에서는 이게 자극이 척수를 통해 바로 반응이 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과정을 줄이는 거죠. 이렇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짧게 만드는 딱 거죠.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반응이 일어났다. 그래서 실험이 몇 가지 나오죠. 실험까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자를 떨어뜨릴 거예요. A는 자를 떨어뜨릴 거고 B는 자를 잡을 겁니다. 그래서 예고 없이 자를 떨어뜨리면 보고 잡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실험은 눈을 가린 다음에 얘가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듣고 잡는 거야. 그러면 보고 잡을 때가 더 빠르게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리만 듣고 잡으면 좀 길어집니다. 반응이 느려져요. 그래서 눈으로 볼 때 평균값이 20cm인데 소리로 들으면 30cm가 나온다. 반응이 짧을수록 자가 떨어진 거리가 짧다. 그래서 반응 자극 종류에 따라 반응 경로가 달라서 반응 시간에 차이가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거죠. 무릎 반사. 자, 무릎 반사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무가 닿은 느낌이 날 때 손을 들 거예요. 손을 들고 그 다음 무릎 반사는 저절로 되겠죠. 그러면 고무망치로 무릎
아래를 치면 다리가 저절로 들리는 건 무조건 반사. 그 다음에 팔을 드는 건 내가 느끼고 나서 손을 드는 거니까 의식적 반응이 되는 거고 이때 초를 재는 겁니다. 초를 재. 그래서 반응이 들리는 건 무조건 반사니까 수용, 감각신경, 척수, 운동신경 반응기관이지만 그걸 느껴서 팔을 드는 건 뇌로 가야죠. 감각신경, 척수, 대뇌, 다시 척수, 운동신경 반응기관이기 때문에 경로가 굉장히 길어지고 얘보다는 속도가 느려진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한 부분의 문제를 풀겠습니다. 72쪽 6번까지. 오늘 항상성까지 하면 진도 한 번 더 끝나거든요. 그럼 다음 주, 다다음 주, 3번이나 남았는데 한 번 더 놀아야 되나? 좋다. 좋아? 너 나한테 보내줬어? 시간표? 아니요. 보내주기로 한 거 아니었어? 데이터가 없어서. 아, 그럼 그냥 보내줘. 며칠인지만 보자. 아니, 제가 몰라요. 그냥 쓴 아, 건데. 아, 그러면 ER님이라 해서 다운을 받으려고 했는데 데이터가 없어서 ER님은 안 열려고 됐어. 그럼 생각을 얘기했어요. 내가 들어가 볼 테니까 너 문제 풀래. 나 너한테 있다고. 아, 씨, 첫날이야. 아, 진짜. 왜 뭐랑 맨날 같이 첫날이야? 뭐랑 같이 가? 그거랑. 그거 공부하자고 했는데. 그리고 화요일이야. 어차피 그냥 일요일날 집중적으로 해야겠다. 저 월요일에 놀 수 있어요. 일요일날 하고 월요일날 직전 대비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국어학원은 안 다녀? 그렇구나. 아, 첫날. 인강 봐야 되는데. 그거, 그거 시험 범위도 많대. 이러지 마세요. 여기 나와 있었어. 절망적이야. 페이지가 엄청 많네. 죄송합니다. 124에서 171이야. 네? 교과서 124에서 172. 교과서 74에서 125. 이렇게 나와 있네. 74요? 120요? 74쪽에서 171쪽까지인 거 아니야? 그게 A, B가 달라요. 그렇지. 그러니까 총 하면 그렇다고 해도 한 50, 50 아니에요? 100점, 100점. 같은데? 100점.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 과학은 그렇게 많지. 맞아요. 과학생들이 좋으셔서. 진짜.
6번까지 풀면 되죠. 그쵸. 맞춰봅시다. 자, 뉴런의 구조에서 다른 뉴런이나 기관으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는 건 축사. 전달하는 거 같이. 자, 어머. 네? 자, 그다음 자극을 전달하는 경로에 알맞은 연합 뉴런의 종류 수래요. 그럼 얘는 감각 뉴런. 그다음 나는 연합 뉴런. 반은? 다른 뉴런? 아이고. 뭔 뉴런? 뭐 처음 듣는 뉴런 이름이 나왔는데요? 아니 뭐 나와 있는 옆에 있는데도 왜 못 써? 옆이 아니에요. 네, 제가. 너는 옆이 아니구나. 그래요. 최대한 안 먹으려고 했어요. 잘했어요. 사람의 중추신경계는 뇌랑 척수. 그치 뇌랑 척수 구성된다. A부터 E까지 써봅시다. A는 대뇌, B는 간뇌. 간뇌 밑에가 중간뇌. 그 다음에 옆에 따로 붙어있는 E구나. E가 소뇌, 밑에 있는 D가 연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 밑에가 척수. 자, 뇌와 구조 관계 있는 설명, 옳게 설명한 것은 대뇌는 정신활동, 간뇌는 연수는 심장박동.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처음 보네요. 자, 대뇌의 판단을 거쳐 자기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반응을 거기서? 반응. 카드. 그 다음에 무의식적 반응을 무조건 만사. 무조건만 써, 조금만 써. 저기요. 단어를 그냥 만들어서 쓰시래요.